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군대에 있을 때부터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 월급이 40에서 50만 원을 투자해서 네. 와 월급이 40, 그 옛날에도 월급이 40에서 50만 원. 이거 병장 월급인가요? 맞습니다. 병장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장은 몇 개월 안 하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병으로 갔지만 그 월급을 투자했다. 그래서 7년 만에 5억 자산을 만드신 건데 처음에 50만 원으로 샀던 ETF가 뭔가요? 그때 처음에 샀던 ETF는 그때 사실 맨 처음에 ETF를 샀던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국내 주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그때도 이게 몇 년도예요? 그게 19년도 2019년. 네. 지금부터 한 7년 전이네. 맞습니다. 예. 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첫 투자를 한 게 이제 국내 주식 개별주 네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그때 삼성전자 얼마였어요? 그때 4만 원대 아니야? 맞아요. 4만 원대. 5만 원대 뭐 그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펀드라는 것도 제가 처음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ETF 개념을 잘 모르던 시절이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주식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주식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ETF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투자한 ETF가 스파이. 그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 스파이나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 그 QQQ 같은 거를 이제 첫 미국 주식 ETF로 시작을 했었고 그거를 그게 2020년이에요? 그게 202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ETF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라든지 QQQ에 투자했다. 그럼 2022년도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때 사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오르겠다. 이거 기회다. 왜냐면 2020년도에도 겪었었거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순간 떨어졌을 때 그때도 어떻게든 자금을 좀 가용을 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가용을 해서 좀 불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였죠. 그 하락을 했을 때가 그때는 뭐 금리 인상 위기 때문에 금리 인상 위기가 아니라 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호가 왔었을 때 갑자기 주가가 1년 동안 쭉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건 무조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주 7일 일을 하고 또 야간 일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던지고 도망가지 그 상황에서 2022년도에 누가 미국 주식을 사냐.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촬영했을 때보다 지금 약간 올랐죠. 네, 한 뭐 1, 2%? 조금 올랐죠, 조금. 1, 2%? 한 1, 2%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현재 잔액하고 현재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ETF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실 현재 이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환해지 뒤에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을 투자 중이고 그게 한 제 포트폴리오의 한 8, 90%. 8, 90%요? 네. 야, 이건 대단하네. 네, 그 정도 되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미국 개별 주식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은 이제 미국 빅테크이면서 가장 지금 10종목 중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3,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볼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반대로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니까 어쨌든 기간 수익률에서는 좀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잔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6, 7천만 원 떨어져서 지금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원래는 그뭐 5억 한 2천까지도 갔었는데 그게 이제 투자 기간이 아까 군대 있을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약 7년 만에 5억을 넘긴 거죠. 네, 맞습니다. 넘긴 건데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제가 최근에 1억 정도를 좀 빅테크가 많이 하락했을 때 네네. 또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고점까지 회복하면은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을 한다면 최근에 제가 많이 떨어졌을 때 1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해서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을 하면 한 5억 7, 8점까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트폴리오의 7, 80%가 네. 코덱스의 빅테크 10 맞습니다. ETF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전 지금 우리가 뭐 한 달 반 전에 뵀을 때랑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 정도 비중은 아니었죠.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아, 비슷했나요? 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빅테크 중심의 투자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비율이 그렇게 높은지는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종목도 어떻게 단일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자산은 어떻게 자세히 따져보면은 그냥 100% 그냥 미국 빅테크 10 종목에 지금 올인되어 그러네요. 있다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폴투님은 그냥 AI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꾸게 되면은 부자 되는 거고 네네네. AI가 거품론 회의론 나오면은 그냥 쪽박 차는 거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AI 버블 논란, 네네. 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야기는 뭐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네네네. 다시 이제 AI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네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가 좀 어려워지죠. 뭐 한국도 네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서 다시 커지고 있는데 네. 미국 빅테크들 예전처럼 무조건 오르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걸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7년 넘게 네. 투자하시면서 네. 지금도 10억 달성 전까지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 가실 거냐. 이 지금 5억이 이제 10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데 네. 10억 되기 전까지도 계속 빅테크 중심에 이걸 고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약간 요걸 조정을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10억을 달성을 해도 아마 그냥 계속 꾸준히 빅테크 위주의 투자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가 첫 목표가 40 전에 10억을 모으자가 목표였는데 네네. 지금 이미 절반을 달성을 했습니다. 28살 이 정도 나이에. 속도면은 40이 아니라 30대 중반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연봉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표가 사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뭐 20억, 30억, 40억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 지금 10억이 아니라 뭐 20억, 40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고수익률을 어쨌든 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면서도 뭐 연평균 한 15에서 20%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10억을 달성을 하더라도 사실 저는 뭐 투자 가능 기간이 한 20년, 30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 미국 빅테크 종목에 그냥 꾸준히 하실 생각입니다. 혹시 그 우리 폴투님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세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타시나요? 올해 초에 샀습니다. 어떤 그래서 차요? 그냥 그 기아의 그 셀토스 소형 SUV. 소형 SUV. 네네네. 굉장히 겸손하네. 30에 5억 자산이 넘는 자산을 모으셨는데 네. 보통 그 정도 되면 다 벤츠, BMW 타지 않습니까? 주변에 혹시? 있습니다. 있죠.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 돈으로 나는 빅테크 기업을 사겠다. 네, 사실 그 2, 3천 더 쓰는 것보다 그냥 그 돈으로 나중에 더 불려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포르쉐를 사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불려서 셀토스에서 바로 포르쉐고. 야,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10억 될 때까지의 그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조정할 생각이 없다. 네네네. 그러면 오랫동안 이 빅테크 기업이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오셨는데 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무슨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본인이 투자 시장에서 7년 동안을 그걸 계속 봤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2026년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3년 후에 네. 2027, 8, 9, 2029년도면 딱 3년 후인데 맞습니다. 3년 후쯤이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대충 그림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스닥은 얼마까지 가 있고 S&P 500은 얼마까지 가 있겠냐. 네네네.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 24,000을 넘은 적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현재는 뭐 21,000대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3년 후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네네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 정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직접 따져봤을 때 한 3년 뒤면은 지금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한 22,000이에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네, 21,990 얼마니까 하여튼 22,000 얼마까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 한 70%는 좀 오르지 않을까. 70%요? 네네네. 상승률이 70%? 네네. 현재에 비해서. 그러면은 70%면은 35,000은 가야 되는데. 그 정도 한 되지 않을까. 3년 뒤면. 3년 뒤에는 네네. 나스닥이 35,000을 간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S&P 500은 지금 6,600이거든요. S&P 500. 네, 요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요거는 한 나스닥이 70% 가면 S&P 500은 그보다 좀 덜 가죠. 맞아. 한 50%. 50%. 네, 3,300. 그러면은 나스닥도 10,000 정도는 간다. S&P 500이요? S&P 500이 10,000 정도 간다. 맞습니다. 그 정도 뭐 근접하지 않을까. 네. 폴투님의 의견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3년 후에 나스닥은 35,000. 네네네. 그리고 S&P 500은 10,000은 간다. 네네. 이게 이제 7년간 우리 폴투님이 이 빅테크 시장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온 물론 우리가 데이터나 근거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래된 어떤 초기라 그럴까?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듣기만 해도 기분은 되게 좋아지네요. 네. 지금은 빅테크 중심의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그 외에 앞으로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네.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시니까 네네네. 들어가 있는 빅테크 기업 말고 뭔가 내가 좀 새롭게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섹터가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새로운 섹터를 만약에 제가 이제 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시키고 싶다고 네네. 이제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제 반도체 위주의 그런 코덱스 반도체 업종 위주의 그 ETF나 아니면 요즘 이제 미국 우주항공 그런 섹터들도 예전에 많이 관심이 줄어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관심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 우주항공이나 또 이제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이런 이제 새로운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떨까. 이제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분야도 있으니 한번 공부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우주항공이다 그러면 이거 스페이스X가 맞습니다. 상당히 좀 주도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우리 뷰티풀 인터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에 엄청난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분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 폴투님도 이 두 개 분야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 영상 나와주셨을 때 그 5억이 넘는 자산 지금은 평가액으로 약간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5억이 넘는 자산을 읽었는데 그거에 또 상당 부분이 연금 계좌에서 하고 계세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계좌면은 그거 당장 돈을 55세 전에는 뽑기가 어렵지 않냐. 물론 네네. 개인연금저축펀드 해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불이익이 좀 있으니까. 맞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는 ISA에서 아직 안 만들고 이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네네네. 사회초년생들에게 네. 가장 먼저 연금 계좌를 본인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계좌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한 5억 중에서 1억 7천 정도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연금저축펀드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55세까지 꾸준히 장기 투자 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근데 저처럼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3, 40대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제 당장 이제 목돈을 활용할 이제 생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사 가야지 결혼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라리 현재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S 계좌를 그렇죠. 납입을 하셔서 IS 계좌는 3년 뒤에 해지도 가능하고 그렇죠. 자신이 부은 이제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미국 주식은 집투를 하면 22%인데 IS 계좌는 9.9%까지 이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지금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뭐 연금저축도 추천드리지만 뭐 이슈가 많은 뭐 결혼 이슈도 있고 뭐 이사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자녀 이슈도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사회초년생이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차라리 IS 계좌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폴투님은 5억 정도 중에 1억 7천 정도가 연금 계좌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연금저축 펀드의 비중은 지금 정도는 약간 한 30대 70? 요 정도로 맞습니다. 보이는데 한 뭐 40대 60 이 정도로 보이는데 네. 계속 요 비율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연금저축은 조금 앞으로는 약간 줄일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뭐 계속 월급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연금저축 펀드는 매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한도는 그냥 저는 계속 채울 생각입니다. 매년. 그러면 비율이 안 줄어들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아마 그냥 꾸준히 투자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돈 자산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절세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나중에 이제 몇십억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저는 그냥 차라리 연금저축 한 펀드가 5.5만 떼고 받겠다. 네, 그렇게 저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사실. 부자, 노후 금수저가 되시겠네. 네. 그러니까. 미국 ETF에 이제 직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QQQ나 스파이 뭐 이런 거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미국 ETF에 직투하지 않고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ETF를 매수를 하시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뭐 코덱스 관련해서 뭐 국내 상장된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굳이 직투를 안 하고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형 ETF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절세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세 계좌인 뭐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IS 계좌, IRP 계좌를 활용하면은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이제 미국 ETF만 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직투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절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만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큰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투 종목에는 없습니다. 미국 직투 종목에는 없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그 공통점들이 맞물려서 이제 미국 ETF를 직투하지 않고 지금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직투하면은 환해지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 네네네. 최근에 그 정부에서 네. 정책금융 상품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가는 현금 흐름을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슈퍼 ISA라고 하는 계좌를 6월 정도에 출시 예정입니다. 뭐 네. 아주 뭐 확정적으로 100%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 성장형 펀드, 생산적 금융 ISA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의 기존의 세제 혜택 효과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손실도 20%까지는 최대 이렇게 메워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주식에만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RIA 계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서 생산적 금융 ISA 같은 경우는 어쩌면 손실도 조금 일부 보전해준다. 이런 ISA가 나온다고 지금 하는데 포트님은 이거 나온다 그러면은 일부를 그러면 나는 미장에 투자했던 금액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새로 내가 소득에서 나가는 저축을 슈퍼 ISA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뭐 이게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사실 손실을 메꿔준다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나온다면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앞에 청년 뭐 슈퍼 IS 이런 것도 뭐 있더라고요. 청년형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뭐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지금 정부의 방향은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보다는 국내에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하게 됐을 때 기존의 ISA 혜택은 그대로 두고 또 추가적인 혜택을 파격적으로
심지어는 손실을 메워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우리 폴투님도 당연히 그런 좋은 혜택이 나오면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ISA 계좌는 해외 상장 ETF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직투하는 그 ETF는 안 되니까 네. 해외 주식의 성장세도 함께 가져가면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려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전문 분야예요. 이게 우리 폴투님의 네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건데 국내 상장돼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냐? 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딱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다 코덱스 네. 상품이네요. 이거 광고는 아닌데 네네네. 어떻게 광고 아닌데 광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사실 제가 직접 다 투자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좀 낮고 운용 보수도 그러니까 낮으면서 네네. 어쨌든 세 가지 종목을 네네.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가장 대표적인 어쨌든 지수 ETF죠. 네네. 이게 하나. 지금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 이게 가장 시가총액 큰 거 아닙니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코덱스 미국 S&P 500. 그다음에 요거랑 이제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어떻게 보면 미국 직투로 보면 이제 QQQ 종목이죠. 네네. 요거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빅테크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뒤에 H가 붙은 네. 환해지 상품. 현재는 환율이 좀 높은 구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H가 붙어 있는 상품으로 네. 얘기하는 코덱스 네. 빅테크 10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그니피션트 7의 세 개 기업이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테슬라는 원래 7 안에 들어 있고. 원래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크라우드 컴퓨팅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M7 한동안 그 말 많이 했는데 거기에 세 개의 기업들이 더 붙어 있는 게 이제 빅테크 10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뭐 그냥 앞에 코덱스가 붙었는데 광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미국 주식에 접근을 하거나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폴투님은 이 세 가지를 추천해 주신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덱스 운영사에서 뒤에 환해지 상품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환해지 상품도 사용해 보면은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40대 이후에는 자녀 교육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죠. 아마 우리 폴투님은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못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은퇴 후에 그러니까 뭐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내가 소득에서는 못 하는데 네. 은퇴 후에 1억 원이 사실상 마지막 종잣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1차 은퇴할 때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금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1억 정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1차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돈으로 매달 생활비의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한다면 이 1억 갖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으면 좋긴 한데 네네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네네네.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퇴직금 1억 갖고. 사실 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은 그 미국에 보면은 뭐 제피큐나 제피 같은 그런 고배당 상품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한 10%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매달 그래도 한 9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은 꾸준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80만 원, 90만 원으로는 이제 완전한 은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거를 그냥 차라리 조금 더 불려서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빅테크 10 종목에 그냥 1억 원을 몰빵을 해놓고 네. 차라리 다른 뭐 2차 직업을 구해서 그렇죠. 두 번째 직업을 구해서 한 5년 10년 조금 일을 할 직업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 또 목돈이 이렇게 창출이 되면은 그 월급에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네네. 결국에는 노후 자산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투님은 1차 은퇴를 하고 그냥 바로 생활비 쓰면서 아무것도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네네. 아무리 좋은 뭐 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이라도 사실 1억 원대에서는 완벽한 노후 준비는 어렵다. 네. 뭐 그게 한 10억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 5억을 모으기 시작해 사회초년생 때 내가 진짜 혼자 살면은 5억이면은 은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싶었고 옛날에 이제 뭐 파이어족이라고 이제 네네. 많이 유행을 했었죠.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달성을 해보니까 그 5억을 지금 5억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은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네,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뀐 게 자꾸 이제 욕심이 어쨌든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10억, 20억까지 가고 싶다. 그럼 좀 더 편한 생활이 기다리지 않을까 네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이제 5억을 모았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즐겁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렇게 일을 즐기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너 어떻게 일을 그렇게 즐기냐 미친놈 아니냐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버는 소득의 일부를 또 투자할 생각에 기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즐기다 보니까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사실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이 즐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실 병원에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지금 월급도 조금 많이 오른 상태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그 마음의 여유는 잔고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제 말을 이제 듣도록 하려면은 결국 한번 직접 1억을 한번 모아봐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 30살 전에 1억을 모으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한번 1억을 모아봐라. 네네.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후에는 이제 결국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은퇴를 완전히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은퇴 반퇴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 은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풀타임 잡을 하는 것도 아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매 다달이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사실 소중한데 월배당 ETF 중에서 앞으로 그 우리 폴트님이 보시기에는 월배당 ETF 중에 수익률이 좀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 배당 수익률이 좀 안정되고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었습니다. 네네. 공교롭게도 이제 코덱스 상품이더라고요. 예. 광고는 아닌데. 네네. 그래서 이제 코덱스 상품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S&P 500 지수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도 이제 꾸준히 지급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인데 요것은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결국에는 이제 S&P 500 ETF처럼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배당 지급이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지금 꾸준히 상승해온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요 두 종목을 조금 이제 월배당 ETF 중에서도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앞에 얘기해 주셨던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요거까지 해서 세 가지가 가장 좀 추천할 만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배당 ETF 하면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유명한 게 슈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폴트님 같은 경우는 슈드나 제피를 보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직접은 보유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나는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걸까요? 이유가 특별히 이런 데는 전혀 투자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로 좀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한 빨리 뭐 20억, 30억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분할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슈드나
뭐 제피 같은 거를 그때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 금액이 커지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뭐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는 슈드나 제피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폴투 우리 김민우 투자자님 지난 영상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뭔가 강한 신념 같은 게 느껴졌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으로 20대 아직 20대지만 자산 5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신 분이거든요. 네.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 중에는 뭐 20대도 있으실 거고 30대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올해 투자를 한다.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신의 투자 신념과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과 철학을 너무 잃지 마시고 물론 뭐 이제 너무 자신의 그 신념을 너무 굳게 지키다 보면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보완을 해가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장이 조금 오는 상태인데 겁먹지 말고 그냥 자신이 그냥 꾸준히 투자하던 대로 만약에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신 분들이었다면은 계속 흔들리지 말고 그냥 매도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우 투자자님, 폴투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